자, 이번 시간은 이행지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조은과 판례가 많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 요건에서 도가 귀위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죠. 도가 귀가 우리 공통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기 도래, 그다음에 이행의 가능.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능한 걸 전제로 하니까 이행기 도래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387조 확정기한이 있을 때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기한일 때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기한 없는 채무에서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88조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데, 이때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이행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이행치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확정기한 같은 경우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우리 판례가 이제 또 옆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있죠.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확정기한일지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증권의 제시와 함께 이행 청구를 했는데 안 줄 때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 이때도 마찬가지로 협력해서 이행 청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줬을 때 이행치가 된다. 근데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에서는 상대방이 이행 제공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네. 이행 제공이 있어야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어지고 이행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좀 비교해서 좀 알아주시는데,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냥 바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되죠.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의 도래를 안 날부터 그러는데, 여기도 정확하게는 다음 날부터, che고받은 다음 날부터.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불확정기한부 채무 예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기를 1층골조공사 완료 시로 정한 것은 1층골조공사가 확실히 완료될 건 맞는데 날짜를 받아둔 것은 아니니까 불확정기한부 채무다. 또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 것, 이런 것들은 불확정기한부 채무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사례로 좀 나오니까 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우리 공부정리, 그다음에 골조공사 이것들을 봐서 우리 불공골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꼭 그 사례랑 같이 기억하시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한 없는 채무가 남았는데,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했는데 안 줘야지 되죠. 다음 날부터. 근데 여기서는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와 부당이득이 있죠. 근데 지연손해금 채무하고 부당이득 관한 채무가 그래요. 기한 없는 채무는 지부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고, 예외적으로 반환식이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와 같은 경우에서는 채익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근데 불법행위는 바로 불법행위 시부터 이 지연손해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 없는 채무 같은 경우는 이 줬을 때 바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죠. 채권 성립 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그 예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기한의 상실 채무가 있죠. 기한의 상실 채무와 관련해서는 기한의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는 이제 청구를 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행이 없을 때 이행치가 된다. 이제 그런 사유로서 법정 사유 388조 앞에서 보신 것이고, 그 외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유 발생 시에 전부 바로 지체가 되는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에는 전부 이행 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전부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두시고, 옆에 있는 판례도 우리 소멸시에서 봤으니까 보시고, 이제 법조문하고 좀 다르게 본 것이 확정기한일 때
원래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렇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다음 날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런데 여기는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은 다음 날부터 지는 게 맞죠. 예. 그다음에 이제 동시행 관계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동시행 향변권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행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데 이행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시행 향변권을 행사해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있는 것만으로 바로 이런 효과가 생겨, 이행치의 저지효가 생겨. 그런 걸 이제 존재효라고 이렇게 나중에 또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확정기한무 채무가 나와 있는데 요 판례 불확정기한무 채무에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유명한 판례죠. 우리 새로운 임대차 계약 맺으면 보증금 반환할게요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주는 거 맞아요. 근데 누나니가 힘들어져서 부상으로 빌려주게 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없죠. 그때도 이행기한이 도래했으니 보증금 돌려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정기한무 채무에서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사례 중도금 지급기를 1층 골조공사 완료 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C번에 보면 상가 건물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여기서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것도 불확정기한이다. 네. 네, 우리 불공 그랬죠. 불공골 공골인데 불공골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보시면 기한 없는 채무가 나왔는데 기한 없는 채무도 여기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기한 없는 채무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하고 부당이득 반환 채무예요. 그래서 지부 기한 없다. 그리고 한 가지 D번이고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기한 없는 채무인 건 맞는데 이때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채무 성립과 동시에 바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라고 한다. 사실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도가 기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 이행기 도래에 관해서 나오는 것이고 귀위 이렇게 되죠.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로 가시면 손해배상 추궁권과 계약 해제권 문제가 있는데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지연배상, 전보배상 그리고 책임가중, 지연전, 책임강해 이렇게 된다. 지연전, 책임강해. 그리고 이제 지연배상 있고 전보배상이 있는데 전보배상은 이행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에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어. 그때는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책임가중인데 채무자는 자기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돼. 이행지체 중에는 책임이 가중되는 거죠. 채무자가 이행해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이행지체가 끝났습니다.